경찰이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의 이 고소인, 그러니까 여성 비서관이죠. 피해자를 어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취지 진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경찰은 장경태 고소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도 함께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석자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그리고 그 피해 여성 비서관의 당시 남자친구 A씨로 저희가 특정하죠. A씨도 차례대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 비서관 피해자와 당시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였던 그 A씨도 함께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경찰 수사 어떤 과정이나 이런 속도를 보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소가 지금 한 1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피해자의 측에서 이제 뭐 말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용기 내는까지의 시간이 이제 걸렸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피해자 진술 자체가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증거가 있는지,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동석해 있던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추행 장면을 목격을 했든지 추행 장면을 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행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이후의 상황을 당시에 이제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의 발언이 오고 갔구나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장경태 의원을 불러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 이제 검찰의 송치 여부까지도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여전히 무고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TV조선이 이걸 최초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TV조선이 허위 보도, 왜곡 보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당시 동석자들의 증언도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당시 자리 배치는 이러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그 피해자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여성 비서관 두 사람, 또 다른 여성 비서관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장경태 의원을 저 자리에 부른 남성 선임 비서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여자 비서관 3명, 그리고 남자 비서관 1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 이렇게 총 남자 2, 여자 3 이렇게 저 술자리는 멤버가 구성이 됩니다. 동석자들의 얘기를 보면 지금 보시죠. 등을 쓰다듬는 듯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라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비서관이 또 얘기를 했고 다른 이제 동석자들이 그걸 목격했다는 거죠. 등을 쓰다듬는 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손이 가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동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손이 내 하체 부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뭔데? 라고 말하는 걸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동석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여전히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입장이고 TV조선이 허위 왜곡 보도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주장도 지금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대래 자신을 또 이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환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재선의 청년 정치인이고 민주당에서 아주 촉망받는 정치인이죠. 지금 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을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것을 그냥 교과서 삼아 대응하고 있다는 면에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부인하죠. 그리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자꾸만 드러나면
그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것도 모자라게 되면 정치 쟁점화하는 겁니다. 우리 편, 내 편을 갈라서 저쪽 편과 우리 편의 기세를 모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개되는 과정이 제가 얘기 드린 거와 하나도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우리 편, 내 편 가른다고 했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 뭡니까? 장경태 의원 그럴 사람 아니다.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공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의 본질은 장경태 의원이 해당 보좌진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서영교 의원 저 여자가 먼저 손 올렸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 편을 감싸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정말 우리 사회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 적용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 여성 성평등 한 걸음 더 나가서 페미니즘 얘기했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동료 의원들의 그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편만 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